재건축, 리모델 기본계획부터 그 다음에 수원의 재건축 기본계획까지 그리고 설계업체에서 설계 왜 다양한 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설계안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느 것 특정될 수 없다라는 게 하루 조합된 가지고 계속 용적률 세대수를 바꾸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공한 건데 이후에 조합설 된 이후에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사항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예. 세 가지를 제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앉아서 하세요. 지금 그 앞에 계획안을 보면 이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안이 정확히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를 따르면 이게 또 거쳐야 되잖아요. 수원시 네, 건축심의 거쳐야죠. 우리의 생명이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미리 이거를 하면 다 주민들이 이렇게 한 거로 느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새로 짓는 거 있잖아요. 짓는 데에 중앙권이나 또 이 중앙권하고 일조권 그런 것을 감안하셨는지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 단지가 주차장이 엄청난 심화돼서 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지하를 뜬다 하는데 제가 이게 계곡지역 때문에 엄청난 그 수화기라든가 지자물 그런 거 하기가 공법은 모르겠지만 계획상의 돈이 우리가 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만약에 더 공사하다가 하다가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그 분담금을 맡고 할 경우에는 그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로 설계라서 설계 설명 뒷부분에 한번 저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설계 설명드렸어요. 저희보다 수압이 걱정되신다는데 저희보다 진짜 걱정되는 데가 잠원 해밀이랑 청담거리 한강변입니다. 아예 거기에 지금 건축심의 통과돼가지고 해밀과 동에서 사업 승차했습니다. 건축심의가 건축위원회 심의 다 통과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아까 영상들에도 나왔지만 재건축이건 리모델링이건 어차피 신축의 내신 조건으로 신축의 준공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워낙 강한 경험이라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처럼 올해 토사행동에서 공사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보는 공사비가 증액이 없다? 그 부분이 공사의 난이도 부분이 바위에서 지어진 단지에 비해서 바위에 지어진 단지에 비해서 토사에서 지어진 단지가 또 공사비 불안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설계에서 지금 주 설계 내용이니까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 영리 쪽, 풍림 쪽은 가까운 거기에서 하다가 못 가서 거의 바위 이런 게 엄청나게 초기 때부터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그런 거고 이쪽 벽산 쪽은 괜찮은데 풍림 쪽 밑바닥이 다 바위예요. 그래서 저쪽 하다가 높여서 지금도 물 엄청 내려와요. 저 풍림 쪽은 그거 한 가지가 제일 큰 쪽이 그쪽 풍림 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하로 몇 층까지 이게 지금 설계가 하신다는 건지 그걸 지하부터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지하 주차장을 몇 층까지 할 수 있으며 하면은 그 지하 주차장이 그 엘리베이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같이. 네, 제가 이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어떤 공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안을 잡게 되면 지질 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질 조사도 건축에서 지하 2층으로 갈 거냐, 지하 3층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깊이까지 진해력을 챙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저희가 지질 조사를 다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인가 신문에 나온 게 싱크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도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하수, 한번 말씀하셨던 지하수 맵들이 그냥 물은 자기 마음대로 막 흘러가니까 얘네가 흘러가면서 싱크홀이라는 게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런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 지하영향 평가,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지어졌던 아파트의 구조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구조도면을 살펴보면 타일기초로 돼 있는 데는 그냥 간단하게 아 우리 집안이 안 좋구나, 연약한 집안이구나, 그냥 눈으로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매트 기초, 지네르 기초는 아 우리 지질 상태 되게 좋아 이렇게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 지하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체크가 안 됐었어요.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하 안전영향 평가라고 하는 전문기관들이 들어서부터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면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 이상 없이 설계 반영하도록 하는데, 지하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하수가 그냥 물 흐르는 걸로 그냥 싱크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이 돌아가요. 야 수압 때문에 건물이 돕니다. 근데 우리 집 아파트 그런 경우 없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그 부분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지질조사, 재난평가 뭐 이런 부분들로 더 검증을 해서 그런 설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우리 단지만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단지가 다 그렇게 다 해요. 모든 단지가 지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그건 이해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좀 안 맞는 답변하셨는데, 염려하는 거는 하시는 건 염려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나왔을 때 그게 처음에 예상치 않은 뭐 장애물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그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상치가 않은 거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돌발 상황이거든요. 어느 현장이건 돌발 변수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대로 또 대처를 해야 된다. 엄청난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수압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현장에서 그것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돌발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들로 그런 조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장은 솔직히 말해서 안전공사 하지만 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돌발 변수는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네, 이 지하 층수는 현재 제가 그 지하 주차장 기준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기준은 2.3m, 하나의 모듈이 2.3m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m입니다. 그래서 2.5m로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둥과 기둥의 모듈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 다 풀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놓고 그냥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기존 구조물을 떠받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전면 철거를 하는데 지하 주차장은 한 3개층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하 주차장 지금 3개층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세대당 주차 비율이 있어요. 그 세대당 주차 비율이 수원시하고 이제 행정위에 맞춰서 교통안평가라는 걸 봤는데, 그거에 맞춰서 세대당 1.3대를 하세요, 1.5대를 하세요는 행정청에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전기차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대당 한 대씩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전기차 충전한다고 꽂아놓고 차를 안 빼면 그 다음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그거는 설계에 제가 이제 반영할 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그 대수, 전체 대수의 한 30% 예를 들어서 나머지 대수는 전기 용량을 좀 확보하는 차원으로 좀 확보를 할 거고요. 전기차가 지금 사실은 그 배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좀 불안합니다. 화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법에는 없지만 저희 단지에는 전기차가 들어가는 그 주차 섹터에는 방화구역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그 섹터에서만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설계 분야는 여러 가지 또 안전상도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저기 보면은 사업 단가가 평당 단가가 570이라고 되어 있던데, 570이 앞으로 그 계속 뭐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반영된 건 아닐까요? 그 확정적인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면 분양 수익도 확정이 안 됐듯이 분양 수익도 요 처음 초안을 짰을 때 그 당시에 일반 분양가를 33개 2,300 잡았는데 사실은 4, 5년의 일반 분양가 2,300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대신 비교 기준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건 기존 용적률이건 완화된 용적률이건 다 같은 공사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공사비가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간 걸 다 기준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략 재건축과 리모델링 분담금 차이가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거를 비교해드려요. 처음에 했던 제가 조합설 안내자 작년에 금년 총각 배포했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네, 공사비는 계속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양 수익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동안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전에 국제 금융사태 생길 때 2010년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 수도권 단지 지방까지도 옛날 처음 조합설을 했을 때보다 분담금이 안 늘어난 이유는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은 그거보다 상승비율도 높다 보니까 상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기존 처음 조합설 했을 때보다는 터무니없이 높은데도 일반 분양가 처음 잡았던 것보다 더 터무니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막 퉁쳐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입주했을 때 다들 분담 환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잡았던 거에 비해서는 더구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전쟁 같은 데 가지고 사실 공사도 계속 오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공사 걷었던 시점에 지금 주변 아파트가 저희가 5년에 분양한다면 재건축 일반 분양인 건 30평 때는 2,300 분양한다는 건 이거는 그냥 죽죽이죠. 그러니까 말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올해 작년에 잡을 때는 그 정도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올려야지 못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안 바꾼 거는 공사가 안 바꾸고 분양가 안 바꾼 거는 단순히 비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부분이 계속 바뀌어요. 어째 바뀌냐면 건축 심의 들어갈 때는 그 시점에 또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 분양가 있을 거고, 그때 또 조합원들에게는 그 시점에 공사가 그 시점에 분양가로 해서 다시 의견 수렴해서 돈을 새로 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리모델링 분담하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개인이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맞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뿌리승을 하면은 예. 저 사람들이 저 금액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저거 배도 더 있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저런 식으로 브리핑에서 나중에 정말로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건축 그러니까 시공을 선생님께서 주변에 행여가 받은 사업성이 받은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나 이런 데를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수도권 서울만 하지 말고 조합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분담금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증가됐는지, 왜 다 동의서가 그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게 그 평당 단가가 1,40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매스컴에. 근데 지금 여기는 500으로 돼 있다. 천사관은 문제가 없어요. 잘못하신 거고요. 네. 그건 좀 보여드렸어야지. 예. 천사대가 한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가 올랐다고 해도 최근에 지금 입찰 들어온 3번에 무지개 마을이 있는데 무지개 아파트, 무궁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현대 건설에서 2차 아직 개봉이 안 했는데 거기가 현재 610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 여기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은 2,126만 원. 예, 아파트 값이죠. 예? 아니요. 예. 아파트 값 아니에요. 예. 건설 저거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분양가입니다. 예, 맞아요. 잘못하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공사비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그걸 뭐 제가 아닌 거를 제가 굳이 뭐. 그러면은 예. 지금 현재 예측했을 때 그 570만 원의 평당에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처음 배포했었던 1년 전에 비해서는 올랐다니까요. 저희는 그때에 비해서는 공사비도 올랐는데 분양가도 2,300이 지금 추정하진 않죠. 분양가 당연히 더 올려잡아요. 왜냐면 주변 아파트 값이 신축 아파트가 다 3천만 원이 넘는데 저희가 4, 5년에 분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합 설립 당시 저희는 지연돼 버렸는데 보통은 서너 달 만에 조합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분양가와 그 시점에 공사비로 계산한 거고, 근데 그게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 심의 때 또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 새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오늘 그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평당 얼마를 예상하세요? 해봐야죠. 2차를 2차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분양가도 또 조정을 해야죠. 일반 분양.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은 예. 얼마에 가능하냐고요. 지금 오늘 시공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들어오는 단지들은 600 초반대 들어오더라.
그럼 600원을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그거를 일반 분양금도 올려야죠. 그럼 오히려 분담금 줄어요. 그 600개 된다? 아니, 제가 막 장담하는데, 예. 그 전에 자꾸 1년 전에 하던 걸 가지고서 지금 그 숫자 맞냐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3,000으로 올려버리면은 분담금이 줄되니까요. 그러면 또 왜 줄었냐고 그럴까요? 또 책임지냐고. 이해가시죠? 그 시점을 분양가와 그 시점에 공사비로 제시한 거고, 근데 그게 저희가 공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됐다 보니까 분양가도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안 고쳤다는 이유가, 안 고치 그대로 분양가랑 공사비 둔 이유는 요 금액 확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똑같이 그 규모를 비교했을 때 분양 수익이 일반 분양이 워낙 많고 일반 분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그 차이는 더 벌어져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1년 반 전에 잡았던 공사비와 분양가를 기준으로만 해서 비교했을 겁니다. 예. 대표님 그 자료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단순 비교하기는 자료인데 맞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조합이 늦어져 이렇게 자꾸 물가가 인상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이제 지금 설명을 계속 거듭하실 때는 예.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합세 어떻게 공사가 비교를 그럼 계속 공사 바꿔야 돼요. 우리 얼마 정도 든다면 주민들은 이 시점에는 얼마 정도 든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재건축하고 차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동의서를 내서 조합이 돼가지고 건축신을 한다는 거 새롭게 제시하죠. 맨날 공부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분담금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도 바로 투입일 수 있는 게 3,000으로 하고 요거를 아까 650으로도 예를 들어 한다면 장담하는데 분담금이 1억 7천대로 떨어져요. 근데 그걸 잘 안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또 책임지 이런 얘기 나와.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이미 그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양가를 올려놓고 공사비를 올려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공사비가 피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연간 한 100만 원 올라요. 많이 올라도. 근데 분양가는 연간 3, 400이 올라.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동안 조합 설립할 때 나중에 했던 단지들이 나중에 준공할 때 오히려 일부 환급받은 이유가 우리 건설 6단지 다 봐보세요. 엄청 올라갔잖아. 프리미엄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지금 6억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반 분양가가 관리청을 했을 때보다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공사비 더 올랐는데. 공사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불과 제가 사실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걸 분양가 3천 만들어 놓고 공사비를 한 650 만들어 놓으면 분담금이 1억 7천 나가요. 네. 해보는 거예요. 해봤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싶어서 괜히 사탕만 제시한 것 같아서 제시한 것 같아서 그냥 그 전에 있는 금액으로 단순 비교한 겁니다. 단순 비교한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정확한 금액을 그게 제일 하도 아니니까 예. 분담금이 지금 조합을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 분담금이 옛날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냥 대표님 말씀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조합세 동의서에 있는 수치를 하고 새로 바꿔 새로 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 조합 설립은 여러분들이 저기 수원 그러니까 삼천리 2차 아파트 조합세 동의서 한번 봐보세요. 분담금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 다른 사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분담금 없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주체를 뿌릴 거냐 말 거냐가 동의서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인가 확인시 해보세요. 삼천리 2차에서는 원선동 분담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용적률 법적 허용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정도 가지고 나중에 분담금은 시공사 꼭 공사비 나오면 그때 정리해 봅시다 해서 동의서 걷어 조합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것저것 반대하신 분들이 자꾸 핑계를 만들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으면 핑계를 쓰게 된 건데 조합 설립의 조건은 주체를 뿌리냐 마냐고 분담금을 가지고 리모델을 할 거냐 말 거냐는 행위와 동의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요 수치를 가지고도 지금 선생님이 맞냐 틀냐 얘기하시는데 이 원천적으로 이거 자체를 제시하지 않은 단지에서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번 조합 설립 2년한 일산의 본천 16단지 저희 단지가 거의 규모 비슷해요. 956세대요. 거기는 아예 그림 자체가 없어요. 배치로 자체가. 거기는 아예 별동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제가 조합설립 한 단지예요. 저희가 설계업체가 배치도를 갖다 놓고 평면 갖다 놨더니 심의도면 아니고 왜 하냐고 추진해서 그게 조합설 요건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괜히 쟁점 만들기가 지워라고 해서 그냥 법적 허용된 용적이 지금 몇 세대 나온다면 가지고 동사 끝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거인선교는 분담금 없이 좋아졌다. 일산은 대치도 없이 좋아졌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판단하시라고 드린 거죠. 예. 지금 질문하신 분들의 얘기는 조합수의 요건에 대해서 분담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꾸 답을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담금이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참고 자료로 되시는 건 맞아요. 그게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조합수의 요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조합수의 요건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은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300일 때, 그 다음 아까 사업비 500 얼마일 때 2억 차이 나오더라. 근데 만약에 사업비가 폭등을 해서 만약 공사비, 아까 어떤 선생님이 뭐 2천만 원 했는데, 뭐 그건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800으로 올랐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다 잡을 수는 있어요. 800으로 올랐고, 분양 수익은 변동 없고. 이런 경우의 수 여러 가지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공사비도 들쭉날쭉 변동이 되고, 일반 분양수도 변동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잡기 힘들어서, 전에 그래서 한 증가된 평수조차도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배포했던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과연 부실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분양 수익을 지금 시국에서 조정하고 공사비도 좀 더 공격적으로 올려서 조정하라고 만약에 추진해서 요청하면 저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재건축과 비교한 거다 보니까 같은 조건일 때, 같은 공사비, 같은 분양가일 때 분담금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 재건축은 뭐 5년은 재건축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현수막 걸었다. 그 절대 이룰 수 없는, 절대로 표현을 쓰는데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을 걸어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서 온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일 때는 최소 1억 차이 납니다. 재건축. 지금도 만내 정리하는데 재건축은 거기서 추가해 줍니다. 라는 점이고요. 그거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시국에서 뭐 조사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게 또 추진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 안 된 걸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요거 못한 것인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추진위원장님도 다른 추진위원들도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뽑아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장담하는데 분담이 줄어요. 왜냐면 자질이 올라서 불구하고 분야가 너무 뛰었어. 최근 1년 반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 했다가 괜히 자꾸 당근만 제시한다. 이런 소리 들까봐 제가 뺐던 게 좀 빼가 있는데 실제 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려달라고 하면 자료로 배포하면 부담돼도 설명의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분양가의 경우에 좀 담아서 분담 꼭 정정한 부분들을, 수정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뒤에 선생님? 분담금이 최대로 많이 들면 일단 이거는 일반 분양을 안 하는 경우잖아요. 별도로. 그렇지. 일반 분양 못한 경우. 그때는 지금 현재 570 몇만 원이면 얼마가 분담금? 그러니까 그걸 안 알려주시니까. 예? 일반 분양 안 한다는 거. 아니, 그 전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최대로 많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일반 분양을 안 하는 게 최대로 많이 되는 거잖아요. 분담금. 일반 분양 왜 안 하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대포 우선 보여주신 대로 안 했잖아요. 그거는 선택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맥시멈으로 비상표가 없다는 거. 예, 그게 맥시멈으로 드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들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보가 없으니까 예. 지금 꼭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끝으로 가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쨌거나 옛날에 그 층고나 이런 거를 유지하는 동이 있고 물론 아까 먼저 우선 분양을 하네 그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15층 밑으로 스탬플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단지에 그 당시로는 의문은 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예. 그럼 거기가 층고가 낮다고요. 천장고가. 거기다가 40평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답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뭐 바닥 보강하고 그러면 또 줄어들 거고. 저는 꼭대기층에 사니까 그래도 230이 나오고 위가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전에 15층에도 살았던 것 같은데 낮다고요, 거기는. 근데 새로 만드는 데는 230 이상 만들으실 거예요. 포스코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별도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땅 팔아서 거기다 좋은 거 하고서 우리는 나쁜 데 살 생각 없고 물론 우선 분양을 하면 나도 거기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주시려면은 최대는 많이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답이 바로 나오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일반 분양 없애면 되잖아요. 요거 없애면은 아니죠. 일반 분양을 하는데 드는 공사비도 없어져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충 계산을 편하게 분양세는 2,300인데 사업비는 아까 한 600 든다고 치고 계산 정리하면은 그럼 1,7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걸 그냥 계산 편하게 요거를 2,300, 1,700이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그럼 대략 한 8,700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1,000세대니까 900세대니까. 예. 900세대 나누면 비슷하겠죠. 그러면 9,700이랑. 그럼 이제 대충 한 3억 정도 나오겠네. 네, 9,700이랑 비슷하게. 예, 예. 왜냐하면 여기도 일반 분양이 없었으니까 20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저기는 어쨌거나 예. 굉장히 오래 후여서 예, 예, 맞습니다. 공사비도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훨씬 많이 들죠. 모르죠. 훨씬 많이 들죠.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엄청 떨어질 수도 있죠. 집값도 떨어지고. 예, 예. 그건 모르는 일이지. 예, 예. 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저쪽은 어쨌거나 완전히 세지기 전에 그때 안정교육에 맞는 세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저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저거는 15년 후고 이거는 예, 그렇지 지금입니다. 시간이 다르니까 예, 예. 제가 저거를 추진하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040년에는 여기 계신 나이 70 넘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에 있죠. 와 계신 분들은 사실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와 계신 거고 예. 그러면 최대로 되면은 한 분당은 3억 되는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예, 그건 잘못 계산하신 게요. 허용된 일반 분양을 왜 안 하는 걸 전제로 아니, 제 하세요? 말씀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알죠. 아니, 그러니까 저거 허용된 걸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아니, 없어요. 얼마나 하시다가 쓰는 거죠. 예. 하기시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내가 말씀하시죠. 장표 만들 때는 예. 대안이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6개 예. 만들어 하나 더 해주시면 되는데.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잡았죠. 그거는 월권을 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왜 하냐고 하는 거는 물어보실 수 있죠. 주민들 위주로 네. 이거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예. 이거 추진하신 분 위주로 이거 장표를 만드신 거예요. 공사비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업비 늘어나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중간에 전부 다 남양이고 가리는 데 없고 아까 뭐 학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거기가 남쪽하고 동쪽하고 아무것도 없고 서쪽에 거의 없어서 여기다 분지세가 안 가려져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가려지는 것도 생기고 뭐하고 또 같은 평수고 그런 것도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50몇 평짜리가 갑자기 턱 들어오고 그걸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3억이 없을 수도 있고 2억도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각자 사정들이 다 다르죠. 예, 그거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격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 근데 원래 최대는 얼마가 드는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일반 분양을 해서 내가 분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반 분양을 하는 걸 전제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도권에서 리모델 추진한 단지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없으면. 아니 아까 보내주신 제가 안 하셨잖아요. 아니, 백포구청은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2008년도에 조합이 만들어서 건축심의가 2010년에 통과가 됐었어요. 이 포스코가 있는데 통과됐는데 여기 경기 그게 잠깐 들어보세요. 아니요 불법이에요? 예? 일반 분양을 안 하는 게 불법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사례가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백포구청 얘기하시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이미 건축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합이 연차차 사정 뭐 내분도 있고 시간 사정도 멈춰 있다가 2017년도에 시공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활성화 된데 가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법이 허용돼가지고 일반 분양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워낙 지치다 보니까 주민 투표에 붙인 거예요. 옛날 통과된 거를 행가가 될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건축심 다시 할까요? 그랬더니 10년간 끌어온 반지다 보니까 투표를 했더니 7대3으로 다 귀찮으니까 워낙 강남이니까 지어지 워낙 공사비 아무리 비싸도 아파트에서 보장되니까 해서 거기는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조합에서는 처음에 시공사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반 분양분을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야 10년 기다렸다면서 통과된 거예요. 저희가 금액이 주는 게 그냥 콩고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땅 지분을 저분들한테 팔아서 예,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선택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 안 합니까? 말씀하시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봐야 되니까 거꾸로. 용적률 늘어나니까 검토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집행 명충을 해서 맞습니다. 어디가 과민해지는 거죠. 네, 개인의 그 공간도 좁아지고 프라이버시도 침해당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지금 무조건 저기에서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저걸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최종의 목표가 아닐 수가 원래 어느 정도 예. 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만큼 줄어드는 게 납득이 될 만한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일반 분야 안 한다고 해서 누구나 계산이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고요? 3억 정도가 되죠. 네. 예예. 될 거예요. 아마 3억 정도 나오겠죠? 예예. 예, 자기 누나들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업부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 일반 분야 안 하면. 그러니까. 예. 일반 분야가 15% 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1억 정도 감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 예. 3억을 더 내고 예. 우리가 분담금 3억을 더 내고 이사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예예. 4, 5년 뒤에 3억이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예, 그 판단, 그래서 이게 사업이 하도 많은 사업이다, 아니다, 혹은 재건축한다면 재건축이 난지, 혹은 멈추는 게 난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예. 금액은 이제 입찰이 들어와야 정해지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때 이제 75% 정도가 필요할 거고. 아니요, 입찰은 조합원이 대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동의서는 건축심의 통과되고 나서 그 시점에서 다시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합원의 동의를 무시하고 다시 전체 소유자한테 다시 걷습니다. 그때가 금액이 그때가 진짜 제시된 금액이죠. 예, 아까 뒤에 소개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현재 R로 제시하신 건데 전용 면적이 84.9km에서 96.6km로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전용 면적의 기준이 96.6km라는 게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한데 왜 이걸 질문하냐면 현재 기존의 이 아파트들은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전용 면적 외에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발코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다 확장형으로 해가지고 또 발코니 없이 다 거의 대부분 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전용 면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재건축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우리가 그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 면적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왜냐면 그런 공간이 없다면은 현재 서비스 면적이 적어도 3.5평 좀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설명 좀 바랍니다. 현재 확장형을 했을 때 전용 면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용 면적이에요? 아파트 발코니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전용 면적. 그렇죠. 그 확장형으로는 전부 다 그 발코니가 없으면 이제 다 전용 면적으로 다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기 건설할 계획은 확장형 형태로 지금 다 들어갈 거예요. 예. 발코니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겨우 3.5평방미터뿐이 자, 3.5평분이 안 그게 되는데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 발코니 면적만큼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이 잘못된 비법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코니 면적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면적은 뺀 나머지 부분 다 전용이에요. 단 제가 초창기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에어덕트, 파이프덕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 안에. 현행법에는 요 빨간색은 요 PD, 요게 전용 면적이 과거에 다 들어 있었고, 요건 다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니까 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전용이에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발코니. 덕트는 전용에 과거에 다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요 부분 다 빠집니다. 덕트 부분은 전용 면적이 빠지고요. 이 발코니 면적 전용 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발코니 확장시키잖아요. 확장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전용 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발코니를 법을 완화시켜서 확장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준 거지. 거기서 얘를 확장시켰다고 해서 전용 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발코니 되고 전용은 전용대로 있지만 그 발코니를 내 취향에 의해서 나 좀 넓게 쓸래. 그래서 발코니를 넓힌 것뿐이지 그게 넓혔다고 해서 전용에 들어가고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네. 기본형이 있고 발전이가 확장형이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말하는 전용 면적은 기본형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은 넓힌다고 해서 전용 면적이 뭐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베란다 그대로 있잖아요. 예, 단지 여기 지금 요 덕표 면적 있잖아요. 요거 과거에는 여기 전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급 면적, 우리가 이제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과거에는 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는 1층 밑에 보면 지하 대피도 있어요. 요거까지 광공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공급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 면적이 장애자 겸용으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면적을 분양 면적에서 빠집니다.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방공호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방공호는 이제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여기서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면적이 보면 과거 때보다 빠지는 면적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제 같은 평수라도 오히려 더 넓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30이라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얘가 더 높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과거에는 벽체 중심으로 면적이 전용 면적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 암묵지수를 잡힙니다. 암묵지수. 그러니까 3m 곱하기 3m는 성삼은 군데 거기서 1cm씩만 빼서 안쪽으로만 잡으면 답은 나오잖아요. 저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30평이 여기 30과 여기 30, 여기 30은 다른 평수예요. 오히려 과거로만 따지면 한 2평에서 3평 더 늘어나요. 네, 과거법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 숫자만 보시는 거는 아닌 거고, 단지 여기서 판단할 거는 우리가 이제 시추 아파트들이 생겼을 때 그 계산법은 현재 법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서비스 면적은 과거에는 발코니는 확장이 안 됐죠. 그러나 확장을 이제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할 때 나는 이것도 이제 공사하면서 나는 이쪽 발코니만 발코니를 쓸래요. 확장은 요것만 할래요. 그러면 그것만 확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전형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건 서비스예요. 거기 그렇게 확장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설계 AN에서 나오셨으니까 상당히 좀 원했던 것이 이게 평면도가 이렇게 1차원적인 평면도로만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좀 부조평면도 해갖고 2차원으로 표시해 주면 시각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그냥 평면만 나오고 반듯반듯하니까 이게 진짜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만들죠 뭐. 네?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더 좋을 텐데.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주민들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안 왔어요.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좀 주민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100번씩 했는데 시간이 좀 하나 저희 뒤에 먼저 좀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끝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이제 빠져나가시니까. 하나만 제가 드리려고요. 여기 5단지 지금 뭐 활발하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다른 8단지나 예.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예. 거기서 분명히 이런 걸 따져보고 예. 저희보다 더 많은 세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왜 안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빨리 새 아파트 하고 싶은데 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니면 뭐 성향 거기랑 여기랑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객관적인 입장에 거기 아니 여기 취재를 하는 왜 반대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지금 양쪽을 다 보시잖아요. 예. 독특한 점은 예, 거기에 거기도 설계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민영 5단지가 ANU가 역시 설계하고 있고 JNK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더 1차적으로 1호 조합이 됐는데 더 분위기가 안 익었을 때였어요. 더 수원이 이게 뭐야? 뭐 리모델링하면 진짜 찬장 새로 달고 베란다 확장으로 달고 있어갖고 왜 돈을 몇 억 들여서 그 일을 하냐고 막 했었던 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이거 새 집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동네보다는 좀 많이 원한이 맺혔나 봐요. 동네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도 반대하시는 분들 초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인 반대로 끝났지.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좋았던 점은 집단화되기 전에 와서 굉장히 많이 따지셨어요. 근데 저희 단지는 독특하게 집단화되면서 대립 세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 차이였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반대하는 게 없겠습니까? 조합 설립하는데 어쨌든 짧지만 기간이 걸렸던 거고 거기도 지금도 동의 안 되시는 분들 있고 현재 동의율이 거의가 80%인가 그래요. 조합 설립되고 나서 많이 나와가지고 80% 정도 동의인데도 여전히 20%는 난 죽어도 뭐 내 집, 나를 밟고 가라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개인의 판단으로서 전가 동의서를 내셨고 벌써 거기서는 저희 단지만큼 요란하게 홍보 이력도 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면 와서 사무실 와서 따지는 분은 그렇게 많았는데 저거 엎어버리시다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사실. 그게 우리 단지의 독특한 점이었는데 우리 단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낸 사람들 처리합시다가 현수막 걸고 막 시끄러운 현수막 걸고 하니까 중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건축이 좋은 단지는 저희는 사실 재건축하고 다니거든요. 재건축이 더 많으니까. 근데 여기 미모밖에 답이 없다 판단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자꾸 사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한이 없어요. 사실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분당 확정 생각이 전까지 다 미지수니까. 근데 그 부분들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혹은 조합에 들어와서 추진에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뭔가 불안하니까 불신이 가니까 들어와서 감독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의원회 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준비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안 하는 거. 오셔가지고 따져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천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는 그 하기 전에부터 갑자기 60%까지 잘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리세력에서 중간에 낀 분들이 전부 다 이것저것 다시 다 이렇게 된 분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망연자실에 있다가 이 제도가 바뀌면서 이미 조합된 8개 단지들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와 평생 늘리자 뭐하자 막 하다 보니 우리도 이제 그 분위기 받아서 한번 좀 더 알려드리자라고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게 있었다면 아까 선생님도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시점의 금액으로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제시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나 추진해서 한번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조정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자꾸 뭔가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그 의심의 눈치를 가지면은 한도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사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저희가 어머니 서울에 사시거든요. 근데 바로 옆 단지가 그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다세요. 어머니 80이 넘셨는데 리모델링 한대요. 근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 어머니 불러서 갔어요.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친구들 80 넘은 노인네들한테 어떤 사실을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머니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드렸고 또 그렇게 했고 저희 아버지 집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도 재건축할래 아니면 이거 그때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없었고 이거 팔려고 했어요. 아버지 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팔고 딴 데 가서 편안히 사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이 엔지니어들은 이 단지 안에 저도 훑어보면 저 아는 사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옆 단지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무슨 저희 그냥 건축 설계 용역받는 거지 그거 갖고서 무슨 더 늘렸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이득 더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정사는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만약에 재건축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왜? 이 단지 안에도 전문가들이 계세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이거 보시면 이게 이렇습니다. 저처럼 저희 아버지가 재건축 안 돼 있고 그냥 팔고 딴 데 가서 사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백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렇게 주민들끼리 갈등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건축이 제가 양심적으로 보겠지만 재건축이 만약에 더 맞다는 건 재건축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이득이 되니까. 뭘로? 돈으로. 설계적으로 빨리 빼놓고 설계 빼놓고 일단 돈으로 이득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면서 제가 약속드린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돈 되는 사업 하시죠. 돈 되는 사업. 이거 어디서든지 제가 지나가는 검증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자꾸 여기 서서 뭐 약장사처럼 이거 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참 싫어하는데 돈 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또 이득이 가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설계할 때도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아이템을 넣으시죠. 왜? 공사비 많이 안 들어가고 이거 들어 집어넣었을 때는 오히려 단지 가치가 좀 상승됩니다. 공사비 많이 안 들고 이런 아이템 넣었을 때 좋아지는 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로 돈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제가 무슨 약을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약장사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설계. 딱 여기 백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 집 3번 주먹만 받아 계세요. 저희 어머니 국가유공자라 거기 임대아파트에 노인이니까 그냥 사시는데 옆 단지는 일반 아파트라 어머니 친구들도 계시고 거기 가서 어머니 친구들한테 제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정도 오늘 마무리하고요. 잠깐 말이 마무리 선생님 네. 원래 같이니까 말씀드려 감사드립니다. 해봐야 되겠다 하신 분 있으면 꼭 추진으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으면 한 가지 좀